군산 유흥업소 방화 참사 등 화를 참지 못해 일어나는 범죄가 잇따르고 있어 대책이 절실합니다. 시내버스 업체들의 불법 결행과 방만 경영에 대해 전주시가 안일하게 대응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민선 7기 공약과 과제를 살펴보는 기획보도, 오늘은 남원과 김제시장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시 전북권 뉴스입니다. 군산 유흥업소 참사의 발단은 외상값 시비로 화를 참지 못한 한 남성의 방화 때문이었죠. 이렇게 분노가 원인인 범죄들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데요.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박웅 기자입니다. 유흥업소 주인과 외상값 문제로 갈등을 빚자 석유를 뿌리고 불을 질러 33명의 사상자를 낸 이모 씨. 술값 문제로 시비가 있던 중에 그 범행 당일 오후 2시경에 불을 질리겠다고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물 외벽에서 작업하는 인부가 틀어놓은 음악이 시끄럽다며 밧줄을 잘라 목숨을 잃게 한 40대 남성. 어이없는 참사를 빚은 이런 범행들은 순간적인 화를 참지 못해 벌어진 일입니다. 뇌 신경전달 물질이 잘 조절돼야 되는데 그게 문제가 생기거나 오랫동안 울화가 이렇게 쭉 쌓여 있다가 그게 자극받아서 이렇게 폭발적으로 분노하거나 이렇게. 실제로 분노 조절 장애를 겪는 사람이 한 해 5천 명이 넘습니다. 분노에서 비롯된 범죄는 다른 범죄보다 폭력적인 성향이 강합니다. 지난 2015년 기준 폭력 범죄 37만 2,700여 건 가운데 41%가 범행 동기가 우발적이거나 현실 불만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군산 사건처럼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르기 때문에 그 피해 규모가 한두 명이 아니고 크게는 수백 명까지도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분노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개인적인 노력도 중요하지만 정부 차원에서 원인 분석과 대처 방안을 찾는 게 더 시급하다고 강조합니다. KBS 뉴스 박웅입니다. 전주시의 시내버스 교통 행정을 놓고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버스 회사들이 불법 결행과 방만 경영을 일삼는데도 전주시가 안이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수진 기자입니다. 시내버스 면허 즉각 환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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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사회단체들이 전주시에 대중교통 행정 쇄신을 촉구했습니다. 성진 제1여객 사주의 방만 경영에 따른 비리 의혹과 불법 결행이 잇따르고 있지만 전주시가 손 놓고 있다는 겁니다. 지난 3월 해당 버스 회사에 1년치 경영 개선 지원 보조금 10억 원을 한꺼번에 준 일도 배경이 석연치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특정한 회사에 대해서만 몇 달에 땡겨서 지금 지불이 된 거거든요. 10억이면은 재정지원 보조금에 거의 지금 연도치가 거의 다 지불됐다고 봐야 되는 건데. 시민사회는 불법 결행과 각종 비리 의혹이 끊이지 않는 해당 버스 운송 사업자에 대한 면허를 즉각 박탈하고 시민 중심의 공론화위원회를 설치해 전주시 교통행정을 하루빨리 정상화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전주시는 절차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했다면서도 고질적인 불법 결행 문제는 보조금 환수나 삭감 등을 통해 지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버스회사 면허 취소 요구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입니다. 사업면허 취소에 따른 거기에 대한 노동자에 대한 그 고용 문제도 시에서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 전주시가 시내버스 회사에 무기력하게 끌려다니는 것은 아닌지 시민사회의 우려가 큰 가운데 지난해 5개 버스 회사에 지급한 보조금은 208억 원에 이릅니다. KBS 뉴스 이수진입니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은 한국-GM 군산공장 협력업체를 비롯해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전북 지역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70억 원을 융자 지원합니다. 이 가운데 200억 원은 GM 군산공장 협력업체와 조선업 관련 업체 등에 빌려줍니다. 금리는 연 0.5에서 1.05%로 평균 금리보다 2%포인트가량 낮습니다. 민선 7기 공약과 과제를 살펴보는 기획보도 시간입니다. 3선에 성공한 이환주 남원시장 당선인은 산적한 지역 현안을 해결하고 남원의 부흥기를 만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조선우 기자입니다. 공무원 출신으로 3선 고지에 오른 이환주 남원시장. 국립공공의료대학 개교를 오는 2022년 이전으로 앞당기고 남원이 가진 관광자원에 체험형 즐길거리를 구축해 지역 경제를 살리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지역의 이 관광을 소득과 연결시킬 수 있는 관광 산업화는 진행되는 일, 또 지리산의
친환경 전기 열차 등 그런 일들이 이제 앞으로 4년 동안에 제대로 자리 잡고 농업 농공단지에 기업을 유치해 일자리를 늘리고 지역 공동체 복지 증진 등 다양한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선거 과정에서 갈라진 민심을 보듬고 무너진 남원의 농업 기반을 다시 세우는 일은 과제로 남았습니다. 농산물 최저가격 조례라든지 이런 걸 만들어서 기금을 좀 적립했다가 그런 게 좀 무너지면, 가격이 좀 무너지면 그때 좀 그 기금을 이용해서 실질적인 지원을 좀 해주면 농민들한테 많은 도움이 좀 될 것 같습니다. 서남대 폐교와 특화산업 육성 등의 과제를 넘어 관광도시로의 새 도약을 이끌어내야 할 민선 7기 남원시장의 행보를 시민들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조선우입니다. 12년 만에 집권 여당 출신인 박준배 후보가 김제시장에 당선됐습니다. 박 당선인은 새만금 개발로 김제 씨가 재도약하는 계기를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종환 기자입니다. 새만금 경제자유구역청 본부장 등을 역임하며 새만금 전문가로 자처하는 박준배 김제시장 당선인. 박 당선인은 새만금 개발 과정에서 김제 씨가 더는 소외당하지 않도록 기업과 투자 유치에 힘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제 쪽의 국제경협단지는 개발이 안 되고 있습니다. 바로 취임하는 대로 투자가 예상되는 분들에게 초청을 해서 그분들하고 대화를 해서 건의를 100만 평 개발하는 건의를 즉각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 당선인은 시장 직속 일자리위원회를 만들고 지평선 산업단지 기업 유치와 지역 인재 육성 등을 약속했습니다. 전 김제시장의 중도 탈락으로 인한 시정 공백과 기강을 서둘러 바로잡고 낮은 재정 자립도와 인구 유출 문제 해결도 시급한 과제입니다. 재정 자립도가 굉장히 낮습니다. 중앙정부에서 많은 예산을 이렇게 가져오시는 일에 정말 많이 힘을 써주시고 박 당선인이 임기 동안 침체된 지역 경제의 불씨를 되살리고 새만금 중심도시 도약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을지 김제 시민들은 매의 눈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종환입니다. 6.13 지방선거를 통해 선출된 당선인의 소감과 민선 7기 자치단체 운영 계획 등을 들어보는 생방송 심층 토론이 잠시 뒤인 10시 KBS 1텔레비전을 통해 방송됩니다. 오늘 토론에서는 강임준, 유진섭, 이환주, 박성일 당선인이 출연해 선거에서 드러난 지역 민심을 분석하고 지역 발전을 위한 청사진 등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크고 오래된 익산 미륵사지 석탑이 20년 만에 제 모습을 찾았습니다. 일제가 더 씌운 콘크리트를 걷어내고 복원 작업을 모두 끝마쳤는데요. 공사 현장을 조경모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복원 작업을 마친 익산 미륵사지 석탑이 웅장한 모습을 드러냅니다. 일제가 복원한다며 더 씌운 콘크리트를 모두 걷어내고 탑 뒷부분을 지지해주는 덮개돌이 새로 추가됐습니다. 문화재청이 미륵사지 석탑의 원형을 찾기 위해 복원에 나선 건 지난 1998년. 단일 문화재로는 가장 오랜 기간인 20년 만에 복원 작업을 마쳤습니다. 원래 9층으로 추정되는 석탑은 일제 강점기에 찍힌 사진에 남아있는 6층까지만 복원됐습니다. 이 석탑을 해체 조사하면서 7층 이상을 확증할 수 있는 실체적인 근거가 사실 발견이 안 됐고요. 복원은 남아있는 옛 돌로 깨지고 떨어진 부분을 보수한 뒤 전통 기술을 바탕으로 손으로 일일이 다듬었습니다. 3D 그래픽 등 과학적 기법도 동원해 백제인의 섬세한 손기술을 되살렸습니다. 미륵사지 석탑은 주위를 둘러싼 시설물을 치우고 오는 11월쯤 전면 공개할 예정인데 관광객들에게 뜻깊은 볼거리가 될 전망입니다. 남아있는 건축물이 거의 없기 때문에 미륵사지 복원한 미륵사지 석탑이 백제 역사지구의 하나의 랜드마크가 되겠죠. 20년 만에 제 모습을 찾게 된 미륵사지 석탑이 찬란한 백제 문화의 상징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KBS 뉴스 조경모입니다. 6.15 공동선언 실천 남측위원회 대표단이 오늘 평양을 방문했습니다. 전북에서는 방용승 전북결의 하나 공동대표가 조직위원장 자격으로 방북했습니다. 대표단은 오는 23일까지 민족 공동행사 추진 방안과 10년 동안 끊긴 민간 교류를 다시 추진하는 방안을 북측과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기초의회 중대선거구제의 취지가 특정 정당의 독주로 퇴색하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당 득표율에 맞춰 의석수를 일정 비율로 할당하는 방식입니다. 정의당의 경우 전주시 기초의원 비례대표 선거에서 17% 넘게 득표하고도 전체 34석의 6%인 2석만 차지했습니다. 송화진 도지사는 어제 재선을 축하하는 문재인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도민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주면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전북 방문을 요청해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송 지사는 또 문 대통령이 GM 군산공장과 서남대 폐교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정부와 민주당에 보내준 도민 성원의 감사의 인사도 전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제10대 전라북도의회 마지막 임시회가 오늘부터 사흘 동안 열립니다. 2023 새만금 잼버리 지원 조례안,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전북 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 등 안건 10여 건을 처리합니다. 10대 도의회는 오는 22일 임시회 폐회를 끝으로 문을 닫고 11대 도의회는 다음 달 2일 개원할 예정입니다. 아내가 아파트에서 떨어졌다고 신고한 남편이 휴대전화 전원을 끄고 잠적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정읍경찰서는 오늘 새벽 1시쯤 정읍시 연지동의 한 아파트 12층에서 26살 여성 A씨가 추락해 다쳤다며 남편 34살 B씨가 119에 신고한 뒤에 자가용을 몰고 잠적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아내의 추락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남편의 행방을 뒤쫓고 있습니다. 군산해경은 어제 군산시 어청도 근해에서 바닷모래를 과적한 상태로 운행한 2,500톤급 골재 채취선을 적발했습니다. 지난 18일에도 어청도 근해에서 선체가 물에 잠기는 한계선인 만재 흘수선을 넘긴 채 작업하던 3,400톤급 골재 채취선을 붙잡았습니다. 만재 흘수선을 넘겨 운항하면 자칫 전복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고창군청 여자유도부가 충북 청주에서 열린 제11회 청풍기 전국 유도대회에서 단체전 준우승을 비롯해 개인전 5개 메달을 따는 등 역대 최고의 성적을 거뒀습니다. 전북권 뉴스를 마칩니다.